정선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 관리가 강화되고 있지만 추가 감염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32년 만에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이 더 강화됐는데 주민 참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강릉 도심의 회전교차로로 인한 교통난이 계속 빚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도로를 넓힐 계획을 내놨는데 오락가락하는 해법에 불만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도 경제 전반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건설 투자가 늘고 수출과 관광도 양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와 정선 지역에서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의 요양시설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며 4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5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일주일 넘게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절반이나 됩니다. 여기에다 동해시에서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소년 야구단에서 집단 감염이 또 발생했습니다. 학생 1명이 가족과의 접촉으로 감염된 뒤 유소년 야구단에서 7명이나 새로 확진됐습니다. 동해 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속되며 방역 당국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에서는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일주일가량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집단 감염이 새로 발생한 유소년 야구단의 실내외 야구장도 임시 폐쇄됐습니다. 입소자들이 고령에다가 또 치매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 실내에서 하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황을 다 파악해서 그 사람들 전체적으로 지금 검사를 다 시키고. 정선 지역에서는 유흥주점 관련해 사흘간 2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고 아직 200명 넘게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체육시설과 공공목욕탕 등은 일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도내 전체 확진자 수는 13,000명대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 걱정입니다. 지난해 12월 22일 도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152명이 확인돼 강원도는 3차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과 관련해서는 확진자 중에 오미크론과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 상관없이 자가격리시키고 1월 말이나 2월까지는 한 70% 내지 80%까지 예방접종을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강력한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 내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는 데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도 늘어 불안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과 지방의회 강화, 주민 참여 확대 등이 담겨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첫 발을 내디딘 셈인데요. 전문가들은 결국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시행 첫날, 문재인 대통령과 각 시도지사, 지방협의체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제2의 국무회의 성격으로 앞으로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지방 관련 국가의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권한도 더 강력해집니다. 먼저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되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도 추가 채용합니다. 강원도 의회도 역사적인 날이라며 새롭게 의회에 전입한 직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며 지방의회 강화를 기념했습니다. 인사권 독립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보다도 견제와 감시를 보다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거나 기존 조례 폐지 개정을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제도 시행됩니다. 또 권한이 커진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하도록 했고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지방의원들의 겸직 금지 대상도 구체화됐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똑똑해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다가 뭔가를 요구할 때도 주민들의 요구가 없으면 일단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주민들의 참정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특히 올해는 3월 대통령 선거에 이어 6월 지방선거까지 치러지는 만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강원도의 소비와 수출, 관광 등 지역 경기 전반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올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고 일상 회복 전환 노력이 이어지면서 소비 회복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철도 등 SOC 투자와 주택 공급으로 건설 투자가 늘고 수출과 관광업도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재학생 충원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관광대 총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부는 2013년 학생 충원율 조작을 지시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 명목으로 40억여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재희 강원관광대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원관광대가 원 총장의 지시를 받아 기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미등록생에 대한 재적 처리를 지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 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이 구체적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릉 옥천 오거리에 조성한 회전교차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강릉시가 주변 인도를 줄여 도로를 넓히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민들은 어디는 인도를 넓히고 어디는 줄이냐며 반발하고 있는데 신호등 체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옥천 오거리에서 중앙시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으로 가는 차량들로 항상 붐빕니다. 강릉시는 옥천 오거리와 연결된 도로의 교통량이 회전교차로 운영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이 일대 도로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현재 3m가 조금 넘는 인도폭을 절반으로 줄여서 중앙시장 진입구간 입구까지 한 개 차선을 더 넓히겠다는 구상입니다. 차선을 넓히면 인도폭이 1.5m가량으로 줄어드는데 휠체어나 개인 이동형 교통수단의 통행이 어려워집니다. 인도변 상가들은 방문 차량들이 충분한 진출입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안전사고와 교통 정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상 복구하면 될 일을 저거를 사서 하기 위해서 엉뚱하게 인도를 1m 50을 축소해서 이 차선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관성 없는 교통 정책도 문제입니다. 강릉역에서 옥천 오거리로 연결되는 도로 구간은 보행자가 적은데도 인도를 넓혔는데 중앙시장 주변은 사람이 많은데도 인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용 차로를 만들면 어떨까? 그럼 만들려면은 도로폭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인도를 줄여야 되는데 인도를 줄이면은 또 우리 정책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보상 협의를 해서 살 수 있을까 해서 한번 물어본 거였고. 현재 옥천 오거리에서는 안내원이 수신호를 해주지 않으면 차량들이 회전교차로를 원활하게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회전교차로 도입으로 교통 문제가 더 심각해진 충북과 울산 등지에서는 신호등을 다시 설치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회전교차로 주변 공사가 마무리되면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납북됐다 돌아와 우리 정부로부터 불법 구금돼 모진 고초를 겪은 어업인들의 진실 규명과 재심 청구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속초에서 창립한 시민 모임이 올해 첫 모임을 열고 납북 귀한 어업인들과 가족들의 진실 규명과 재심 청구를 돕기로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1960, 70년대 조업 중에 납북됐다 돌아와 우리 정부로부터 불법 구금돼 고문을 당하고 간첩으로 몰린 피해자는 수천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재판을 받은 이는 7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된 사건은 40여 건에 불과하고 재심으로 이어진 사건은 훨씬 적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아픈 과거를 들추고 싶어 하지 않고 진실규명 신청과 재심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불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때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폭력이다라는 보고서나 절차 결과가 있다면 재판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진실규명을 신청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시민 모임에서 검찰이 재심을 청구하도록 요청하고 진실규명 신청도 돕기로 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신청해가지고 또 기록받고 재심 청구하고 이게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결국 일괄적으로 검사가 재심 청구하도록, 그리고 지금 진실규명도 얘기했는데 진실규명도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저희 단체에서 전국에서 온 피해자와 가족들은 많은 질문을 하며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명예 회복이나 또 뭐 저희들이 궁금한 부분은 뭐 추천해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그 부분으로 만족합니다. 진실규명도 재심 청구도 결국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출발점입니다. 국가폭력이 가해지는데 가장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분들. 그래서 그 이후에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진상 규명이 어느 정도 됐다 하더라도 납부거부들의 신청 건수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지난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납북 귀환어부 가족이 낸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실제 피해자 대부분은 진실규명이나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있어 더 많은 관심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유치원에서 유아의 문제 행동과 부적응 사례가 증가하자 강원도 교육청이 유아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합니다. 특히 유치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래 간 갈등이나 심리 불안을 겪고 있는 유아를 지역 내 상담 기관과 연계해 1에서 5회 상담을 진행합니다. 유아의 심리정서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유치원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선정되면 유아 1명당 50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택배노조 CJ 대한통운본부 강릉과 동해, 평창 조합원 40여 명은 오늘 오후 동해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회사 측에서 택배요금 인상분의 절반 이상을 영업이익으로 가져가 과도한 이윤 추구를 하고 있다며 규탄했습니다. 또 회사와 정부, 정치권에서 사태 해결에 빨리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CJ 대한통운 조합원 170여 명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참여해 일부 지역의 택배 배송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강릉시는 경포 가시연습지를 생태자원으로 활용하는 생태 녹색 관광 분야와 동해안 해파랑길 노선의 걷기여행 환경을 조성하는 코리아 둘레길 쉼터 등 2개 프로그램 사업이 선정돼 3억 6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특화 부문에서 해양레저 활성화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돼 사근진 해중공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2021년 하반기 화물유치 장려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며 신청 가능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에 동해 묵호항을 이용한 화주와 국제물류 주선업자, 해상운송 사업자, 항만 하역업자 등입니다. 지원 금액은 이달 초 선사에서 제출한 하반기 화물 선정 내역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컨테이너 화물뿐 아니라 자동차와 건설기계, 벌크 화물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삼척시가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삼척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2년간 국비 5억 원 등 모두 10억 원을 들여 중앙시장의 관광과 체류 공간 조성, 대표 상품 개발 사업 등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4억 2천만 원을 들여 비가림 시설 등 시설 현대화 사업도 벌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이 올해 입산 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 428등 210필지 17만 7천여 헥타르를 입산 통제하고 등산로 51개 노선 394km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산 통제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